어휴, 노인네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보내는지. 이런 음식 누가 먹어? 냄새나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반찬통 전부 가져와. 어머니, 갑자기 무슨... 내 와이프가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 어머니, 그게 지난 1년 동안의 밥값이랑 그릇값 정산할게. 내 와이프 말대로 더 이상 보내지 않을 테니. 어머니, 제가 잘 뭐? 타 잃을 거야?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오키 여사님은 차가운 겨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5살이던 때의 기억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발은 그때와 똑같이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엄마랑 나가자. 그녀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이오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그날, 그녀와 어머니는 동네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짜장면 그릇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중국집 특유의 부산한 소리와 맛있는 향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오키야. 한 숟가락만이라도 먹어보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비웠을 짜장면이 그날따라 유난히 먹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뒤돌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트럭에 치이는 순간을 목격한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절규가 겨울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가슴 한켠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던 소리, 차가운 바람이 불던 거리, 중국집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까지. 오키야. 이제 그만 들어가자. 그날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고 이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날의 비극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웅성거림, 앰뷸런스의 살이른 소리, 경찰들의 분주한 움직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오키.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매일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친구들은 그녀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때로는 악몽으로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일상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오키야. 이제부터 이분이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오키니? 이제부터 내가 아빠야. 그 말에 그녀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큰 캐리어를 끌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왔고 아버지가 쓰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의 손은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강요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키야, 아빠한테 밥 좀 달라고 해봐.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직 하늘나라로 간 그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자꾸 말 대답을 안 하니? 버릇없이. 새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중이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의 말에 새아버지는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는 더욱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새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가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면 엄마가 힘들어 하신다. 새아버지의 말에 오빠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누가 힘들게 만든 건데요? 오빠의 날선 대답에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밥숟가락만 움직였고 새아버지는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과거는 잊어야 해. 새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어머니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새아버지는 단호했고 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밤이면 그녀와 오빠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되면 오빠는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꼭 지켜줄게. 오빠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의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들을 달래려 했지만 그럴수록 오빠의 반감은 커져갔습니다. 식사 시간은 점점 더 침묵 속에서 흘러갔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7살 생일날 새아버지는 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촛불도 끄지 않았고 케이크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새아버지 앞에서 입을 다물었고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던 어느 날 오빠가 그녀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오키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집을 나온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엄마랑 그 사람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빠가 그걸 알게 된 거야. 둘이 만나는 걸 직접 봤다더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마치 영화처럼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따지니까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온 거였어. 아빠는 우리를 막으려고 쫓아오신 거고.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오빠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새아버지가 왜 그토록 빨리 그들의 집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 전날 이사 온 거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오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어려서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 오빠의 말에 그녀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토록 새아버지를 미워했는지, 왜 늘 어머니를 차갑게 대했는지. 그날 이후 그녀는 집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아버지의 구둣발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오키야. 요즘 왜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닌 배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날의 진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그녀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아버지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눈에는 새아버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젓가락을 너무 세게 내려놓는다든가, 말할 때 목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높인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어느 날 저녁, 새아버지는 갑자기 밥그릇을 내던졌습니다. 단순히 오빠가 그날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여보. 애들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지만 새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아이들 버릇을 봐! 내가 이래서 말했잖아! 새아버지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때로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내 말이 법이라고! 어느 날은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오빠는 처음으로 새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행패 부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오빠의 말에 새아버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뭐? 감히 가장한테 너 오늘 잘못 걸렸다! 그는 오빠의 멱살을 잡았고 어머니는 그저 옆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녀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새아버지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너희 둘 다 버릇이 없어! 날이 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오빠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났고
새아버지와의 마찰도 잦아졌습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자면서 이게 무슨 태도야? 새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오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이래서 생활비 내고 있잖아요. 오빠의 반박에 새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오빠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늘 새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우리한텐 아빠가 필요해.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있었냐? 새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물건들은 하나둘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니의 사과에도 새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방에서 조차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그녀와 오빠는 서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에 그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우리 둘을 지킬게. 오빠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이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오빠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고, 그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케 방에 있냐? 잠깐 나와봐. 문 열어. 새아버지는 그녀의 방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만둬요. 오키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빠가 새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비켜.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새아버지는 문고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새아버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 큰 여자 방에 함부로 들어가도 돼요?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새아버지의 주먹이 오빠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가 울며 새아버지를 말렸지만 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당신 아들이지. 내 아들은 아니야. 버릇없는 놈. 오빠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맞아요. 저 당신 같은 그런 아버지 둔 적 없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오빠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자식. 새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오빠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만 줄 알았는데. 오빠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배낭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오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빠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어디로 간 걸까? 매일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친구들도 오빠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고 어머니는 점점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빠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진 후 그녀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씻어내듯 흘러갔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 10년이 흐른 어느 봄날,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더라도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를 캐물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 깊은 태도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고 그는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집. 그의 청혼은 소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은 따스한 봄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빈자리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빠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오빠가 살아는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는 오랜만에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빠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신랑은 그런 장모님과 아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요. 신혼집으로 들어서던 날,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행복한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새보금자리에서 그녀는 조금씩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오빠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행복해요.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오빠에게도 닿았을지 모릅니다. 그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혼 2년 만에 그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배 속 아이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기쁨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울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요. 밤중에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일어나면서 그녀는 자신을 키웠을 어머니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면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아기가 열이 날 때면 가슴이 철렁했고 조금만 늦게 먹여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오빠를 향한 그리움은 진심이었음을 이제야 그녀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내 자식 걱정 안 하고 산 날이 있었겠니? 어머니의 말에 그녀도 눈물이 났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오빠가 보고 싶구나. 내 아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과 걱정을 나누었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몰랐네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어머니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좋은 남편이 있잖니. 나는 내 오빠를 혼자 지키지 못했어. 그 말에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 뒤에 숨은 어머니의 아픔과 두려움을. 그녀는 종종 아들을 재우며 오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참 착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많이 지켜주었지.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매일매일 새로운 감정을 배워갔습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 끝없는 걱정,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까지.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를 향한 그리움이, 후회가, 미안함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0을 간 넘긴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몸이 안 좋을 뿐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빠를 향한 그리움이 어머니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저랑 병원에 가보시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낼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는. 어머니의 방에는 여전히 오빠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어릴 적 신던 운동화, 심지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자. 새아버지의 말에도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집을 찾아왔다가 그냥 가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던 어느 겨울밤 갑자기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우야. 우리 성우. 어디 있니? 중환자실에서 보낸 일주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오빠를 찾았습니다. 성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어느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같이 써내려간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호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아. 내일은 올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렴. 어머니의 방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오빠의 사진, 옷까지, 책들. 모든 것이 어머니가 떠난 그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을 품고 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오빠를 만나지 못한 채 떠나셨고 그녀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가 되는 날이 오다니 새삼 세월의 흐름이 실감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들이 정한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인 만큼 격식 있게 하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을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 불편한 상견례를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예비 며느리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한 며느리는 그 뒤로 내내 고개를 돌린 채 음식만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프렌치 레스토랑은 처음이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런 곳 자주 와요. 근데 여기는 좀... 며느리의 말에 테이블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원래 미식가라서요.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들은 민지의 편을 들며 변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민지 양이 추천하는 곳으로 가면 좋겠네요.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들,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고 어쩌다 만나더라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런 애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위로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자식이 선택한 길을 지켜보는 것, 그것은 어머니의 숙명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시어머니가 되나 봐요. 창밖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그것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기간 내내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결정을 혼자 하려 했고, 아들은 그저 며느리의 선택을 따르기만 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니? 웨딩드레스 가격을 보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도 민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늘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신랑 신부의 미소조차 어색해 보였고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정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녀의 인사에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신혼여행 중간에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어쩌다가.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감했던 일이 결국 터진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잘못됐던 거야. 둘 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 한 잔을 청했고 그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때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신혼여행 때 일? 네, 사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민지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알아보는 것도, 드레스 고르는 것도, 신혼여행 일정 짜는 것도 전부 민지 혼자 했어요. 저는 그저 카드만 내줬죠.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혼여행에서 폭발한 거예요. 민지가 저보고 결혼식 때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해를 한 거구나. 네,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제서야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신혼여행에서의 파국,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해까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괜찮을까? 그녀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둘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시 간 신혼여행에서도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님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성격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런 스타일의 음식은 안 먹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냥 저희끼리 살게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눈치를 보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사실 장모님 친딸이 아니에요. 새어머니라고? 네, 중학교 3학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맥락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민지가 이야기하기 싫어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야 자세히 알게 됐어요. 아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셨대요. 하지만 민지가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지가 어땠는데? 친어머니 생전에도 성격이 까다로워서 사이가 안 좋았대요. 새어머니는 더했고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새아버지와의 생활,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래서 그랬구나. 네, 며느리가 나한테 그토록 차갑게 굴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또 다른 새어머니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더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가 친어머니랑 마지막까지 크게 다퉜대요. 그래서 더 마음에 상처가 깊은가 봐요. 마지막까지 다퉜다니?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싸웠대요. 사소한 일로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까다로운 성격, 날선 말투, 차가운 태도. 그 모든 것이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민지한테 이 얘기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날 이후 그녀는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까다롭고 제멋대로인 성격 이면에 감춰진 깊은 상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새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만들어낸 방어기제. 이제라도 며느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남편의 위로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겪었던 상처이기에 며느리의 아픔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느리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녀는 더욱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절에 맞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보냈습니다. 이번엔 분명 좋아하겠지.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성이 며느리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익숙한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마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반찬통을 열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보낸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 하나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어휴, 노인네 안 먹는다는데 왜 자꾸 보내는지. 며느리의 작은 투덜거림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음식 누가 먹어? 냄새나고. 며느리는 빈 반찬통을 씻지도 않은 채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가 일주일 내내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쓰레기와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반찬통 전부 가져와. 어머니, 갑자기 무슨... 내 와이프가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난 1년 동안의 밥값이랑 그릇값 정산할게. 내 와이프 말대로 더 이상 보내지 않을 테니. 어머니, 제가 잘 뭐? 다 잃을 거야?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냐? 아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보기값, 재료비, 가스값, 전기세, 그릇값까지 다 계산해서 내일 통장으로 보내줄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어머니, 난 쓰레기통에 버릴 음식을 만든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와이프 친어머니 얘기 듣고 나서 더 정성 들여 만들었어. 며느리의 마음을 열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바보였지.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마음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본 순간에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산하신 대로 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녀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건 이후 그녀의 일상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매주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던 시간이 사라지자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홀로 있을 때면 그녀는 자주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길을 지나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에서 오빠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이오키 씨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에 그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키야, 나 성호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그래, 나야. 많이 놀랐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추었고 한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외국 영화에 나올 법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오키야,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오빠였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오키 나 맞아. 오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을 나간 후 미국으로 건너가 양부모를 만났고 그들의 양자가 되어 이름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접시 닦기부터 시작했어. 하지만 양부모님이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열심히 공부했고 사업도 시작했어. 그동안 왜 연락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엔 부끄러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가 어려워졌어.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그 말에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아. 며칠 전에 묘지에 다녀왔어.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는 내게 연락해야겠다고.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빈자리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지사를 열 계획이야. 자주 보자. 헤어질 때 오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30년 전 그날 밤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차가운 기억을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빠의 등장 이후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요.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 삼촌처럼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요. 아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댁을 담보로 대출을. 뭐라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 사업 계획 보세요.
이건 정말 될 것 같아요. 서류 가방에서 꺼낸 사업 계획서는 겉만 번드르르했습니다. 내용은 어설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한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어머니, 삼촌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기회가 필요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지금 안정된 직장이 있잖아. 그만뒀어요. 뭐라고? 오늘 사표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쳤니? 어떻게 회사를?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집이라도 팔아야죠. 아들의 말에 그녀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는 알고 있니? 아직요. 하지만 곧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지만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기 전에. 매일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 걸까?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제 삼촌 보고 저러는 것 같네. 그래도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을 잃으면 자신과 남편의 노후는 물론 아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난 내 인생을 망치는데 도움을 줄 순 없어. 하지만 아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녀를 붙잡았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괴롭혔습니다. 어머니가 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아버지에게 저항하던 오빠의 모습이 지금 아들에게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의 성공 소식이 가져온 뜻밖의 파장에 그녀의 가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오빠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키야, 내가 한번 만나볼게. 오빠, 조카가 이렇게 된 것도 내 책임이 있어. 내가 돌아오면서 불필요한 욕심을 심어준 것 같아. 다음 날 오빠는 아들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삼촌, 저는 정말 사업이 그래, 내 열정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오빠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무작정 시작한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 없이 시작하는 도전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미국에서도 수없이 실패했어. 하지만 그 전에 실무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아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봤어. 내가 아는 회사 지사에. 하지만 삼촌,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잖아?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줄게. 오빠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과장급 포지션, 연봉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3년만 배워봐. 그동안 내가 정말 사업가의 자질이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그날 저녁 아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린 거니? 네, 삼촌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알겠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아들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겠어요. 실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이제는 무모한 도전이 아닌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많이 달라졌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제자리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문득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이, 어쩌면 이것이 30년 만에 재회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던 아들의 변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입사 6개월이 지나자 그의 목소리에 다시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삼촌 좀 만나 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말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와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배운 것 같아서요.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제 능력이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삼촌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들의 말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또 시작하는 거니? 어머니, 이번엔 달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아들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을 꺼내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삼촌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팀장들은 벌써 2번씩 승진했대요. 저만 이러고 있어야 해요. 급기야 아들은 매일 아침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몇 개월 전 사업 자금을 요구하던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승진 욕심이 아들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삼촌 뵙는다면서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난 너 때문에 오빠를 만나는 게 부끄러워. 그녀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어차피 삼촌 연락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기회를 잡으려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직접 해결하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변해 그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떡하면 좋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욕심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오빠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삼촌을 만났어요. 아들의 표정이 어둡고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삼촌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키야, 내 아들이 찾아왔더구나. 오빠, 무슨 일이?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사실 내가 그 아이가 다니는 회사의 소유주야.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 대표가 나라고. 오빠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의 취직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걸 보고 안타까웠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게 하고 싶었지. 그래서
특별 채용이었어. 하지만 그의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게 보여서 걱정이었어. 오빠는 아들과의 만남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삼촌, 제가 팀장 자리를. 너는 아직도 욕심밖에 모르는구나. 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부터가 특혜였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 삼촌, 아니, 내가 회사 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니? 오빠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승진? 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직원들은 몇 년씩 노력해서 얻은 자리야. 넌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혈연 관계를 이용하려 했어.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택해. 진짜 실력을 쌓을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사표를 쓸 거야? 오빠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 절대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의 진심 어린 조치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의 가혹하지만 진심 어린 훈계가 아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 소유주가 오빠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아들 부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간 전화기를 의심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도에 좋은 민박집을 알아놨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평소 반찬도 거들떠보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는 매주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인데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버님, 이거 어르신들께 좋다는 건강식품이에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퇴근길에 자주 들르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양평 가실래요? 공기도 좋고. 아버지, 저번에 말씀하신 그 등산 한번 가보시죠. 그녀는 이런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빠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 급작스러운 변화라니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뻔뻔하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아들 부부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퇴근길에 들러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좀 배워도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이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 곁으로 이사 오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너희도 알고 있잖니. 그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의 위치를 의식한 계산된 행동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가실래요? 제가 이번에 좋은 호텔을.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오렴. 이제 그녀는 아들 부부의 제안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진심 없는 효도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하는 인간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가식적인 효도를 거절하는 일도, 그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피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하네. 진심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남편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남편의 말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 나이에는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자는 거지?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도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들은 천천히 아들 부부의 효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여행도 함께 가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음식 배워도 될까요? 그래.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볼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차례 모시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제는 그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지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으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미학일지도 모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아요. 남편의 말처럼 그녀도 이제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현재 받는 관심과 효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이제야 제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저 주어진 행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게 우리 나이의 지혜겠죠? 남편과 마주보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